네, 안녕하세요. 신화공 기출문제 재구성 교재 강의를 맡은 저는 이희명입니다.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. 이 강의는요, 총 10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시대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, 그 내용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딱딱 짚어드리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이번 첫 번째 강의는요, 그 본격적인 시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기출문제 재구성이라는 그 교재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교재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의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. 일단요, 이 교재는요, 기출문제집입니다. 그래서 한국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내용 정리하신 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그 길버 출판사에서도 나온 그 신화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고급 그 개념서가 있습니다. 이런 그 개념서를 가지고 한국사 내용 정리하신 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시중에 많은 기출 문제집들이 있습니다. 있는데 특히 그러면 이 신화공 기출문제 재구성이라는 책은 다른 기출문제집들과 무엇이 다른지, 뭐가 조금 더 좋은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에는 모든 기출문제집들이 사실은 좋습니다. 근데 그 중에도 최고라는 거죠. 왜 최고인지 말씀을 드리면은요. 일단 다른 기출문제집들처럼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 해설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외의 것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 자료가 나옵니다. 그 자료에 무엇이 핵심인지 문제의 핵심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지 못하더라도 이 핵심을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. 체크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문제 아래에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 요소로 풀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료를 해석해드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아래에 설명이 쫙 되어 있는 다른 책들보다 훨씬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140개의 대표 문제를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. 이 140개의 대표 문제들은 최근 3회치의 그런 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. 최근 3회치의 문제들이 되겠고요. 이 문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제 또는 핵심적인 유형들이 이게 추려졌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유형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아래에 설명을 해드리고 관련된 또 문제들이 옆에 딸려 나올 거예요. 예를 들면 대표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대표 문제와 관련된 내용 요소 또는 유형을 갖춘 그러한 문제들이 옆에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익히시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관련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들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한국사 내용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서 문제 핵심, 자료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훈련하시면은요, 최소한의 지식으로 좀 더 많은 문제를 맞춰내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그 유형으로 이 구성을 했냐라는 거예요. 우리 저자들이요, 문제들을 제시를 하면서 내용들을 쫙 분석을 해봤더니 총 9개의 내용 요소로 파악이 됩니다. 딱 9개의 내용 요소로 추려졌어요. 한국사 그 능력 검정 시험 모든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쫙 훑어본 결과 이렇게 9개의 내용 요소들이 추려지더라는 거죠. 자,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사 문제 웬만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. 물어보는 내용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. 첫 번째 유물유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이 수많은 조상들이요,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. 그러면서 남긴 유물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는요, 그러한 유물과 유적들을요 출제를 합니다. 주로 자료로 주고요, 그 유물 유적의 특징들을 맞추어내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었었던 많은 제도들과 또 우리 그 선조들이 남긴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. 그것을 내용 요소로 주고 그 제도나 풍속의 특징 또는 그 시기를 맞추어내는
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요.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. 물론 때로는 훌륭하지 않은 왕도 있었는데요. 그런 인물들이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적 또는 특징 또는 그 시기를 맞추어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.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 왔죠. 각각의 어떤 그 단편적인 사건을 알아서 맞추는 문제도 나오지만요. 또는 크게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맞추어내는 그러한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. 이 사건의 인과관계죠. 어떤 배경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사건과 그 흐름을 알아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역과 국가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지도 중에 한 부분을 표시해주고 그 지역의 역사를 묻기도 하고요. 또는 뭐 삼국시대 같으면 고구려나 백제, 신라 또는 발해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국가의 내용을 맞추도록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또 단체나 기관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우리가 그 중앙 정치 조직을 만들면서 있었던 여러 그 정치 기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 그 기구나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. 또는 뭐 근대에 오면은 독립운동 단체 이런 그 단체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단체가 했었던 업적, 그 다음에 그 시기, 상황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. 또 하나. 사상과 종교 문제인데요. 이건 이제 문화 부분으로 우리가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삼국시대에 뭐 그 불교와 관련된 우리 그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. 그 유명한 스님들의 사상을 가지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맞추거나 또는 조선시대에 오면 뭐 실학과 같은 이런 그 사상 또는 뭐 서학, 동학 이런 그 사상,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업적을 묻는 문제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요. 인물이나 왕에게 연결이 되고요. 또는 단체에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. 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. 제도나 풍속을 주고 이 제도나 풍속을 만들어낸 왕의 업적을 묻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업적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업적을 맞춰내는 그런 요소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시대상도 그렇습니다. 시대상도 한 시대가 자료로 제시가 되고요.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을 맞추거나 그 시대의 사건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. 또는 어떤 인물을 주고 그 시대의 모습을 골라내는 그러한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요. 인물이나 왕이나 제도나 풍속이나 유물이나 유적이 딱 그 한 주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제도 풍속을 주고 그 시기에 왕을 알아내서 업적을 맞추어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사건을 주고 그 시대상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단체를 주고 업적을 맞추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. 이 말은요, 이 9개의 대표 유형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유형들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핵심은 이 9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내용 유형으로 이 9개를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문항 번호 아래에 이 유형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냐면요. 유물과 유적이 무엇과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되었는지, 그래서 유물, 유적 플러스 시대상 문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또 인물, 왕 플러스 업적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료는 인물, 왕, 답지는 업적, 또는 자료는 유물, 유적, 답지는 시대상, 또는 자료는 제도, 풍속, 답지는 업적 이렇게 문항 번호 아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아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9개의 대표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형을 조합을 맞춰보니까 총 26개의 유형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조합 26개까지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구분하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총 이런 그 9개의 문제들로 한국사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, 그럼 요 다음 2강부터 구석기, 신석기, 청동기 그 시대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핵심들을 제가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